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는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의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여야의 브레인 이슈입니다.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대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딱 엄청나게 뭔가 결심하고 나오신 듯한 표정이세요, 김용태 의원. 아니, 오늘 이제 국감 마지막 날이니까요. 이거 네. 빨리 끝나고 가서 마지막 질의 준비해야죠. 아, 그렇군요. 예,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또 국감에서도 마지막 파이팅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거리가 뜨거웠죠. 광화문하고 서초동 조금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이제 있었었는데 아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국민들이 나서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좀 뭔가 좀 있습니까? 그 계획 같은 게 쓴 게? 당연히 이제 광장에서 국회로 정치를 옮기는 건 정말 불감청연정 고소원이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겠죠. 네. 이제 지난번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 막바지니까 좀 기다려달라 결과. 네. 그리고 그 결과 기다려달라는 말 속에서는 엄정히 수사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제 네. 조국 일가 수사 관련해서는 모두들 차분하게 결과 기다리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습니까, 민병대 의원님? 예, 어쨌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그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 개혁하고 공정과 정의, 또 언론 개혁,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욕을 수용해서 사표 수리한 거란 네.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과 공정과 정의로 가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방안의 협의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광화문은 좀 썰물 집회가 되고, 또 여의도는 밀물 집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집회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결국 최종적인 책임, 그 바다를 안고 가야 하는 책임, 그 민심의 바다를 안고 가야 하는 책임은 국회한테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도 대립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 상처가 컸죠. 상처가 커서? 이 광장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대립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한 친구하고 의가상하고 네, 심지어 그러셨죠. 가족 일가끼리도 의가상하고 네. 이게 보통 일이었어요. 아마 전대미문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처를 봉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검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네.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진실만을 밝히는 엄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상처가 쉽게 치유되겠어요. 상처가 커서 봉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민 의원님, 예. 지난번에 국감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MB 때 훨씬 쿨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컸잖아요. 그것도 저는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또 계속해서 벌어졌던 관련된 일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MB 때가 쿨했다는 게 아니라 네. MB 때 자기가 쿨하게 처리했다. 자기는 쿨하게 처리했다? 네, 큰 간섭이 없어서 네. 나는 내가 맡은 사건을 쿨하게 처리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정도의 직위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네.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 경험을 갖고 나는 쿨하게 처리했다. 본인 개인이 어떻게 처리했냐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파장이 이제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존경하는 우리 정두원 의원님. 네. 정말 그분의 경험을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공작수사, 정치수사 있으면 안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처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용들을. 근데 그때 MB정부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픈 그러니까요. 사건의 추억이 네. 있는데 어떻게 개인 경험의 추억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검찰총장이. 국민의 추억을 얘기해야지 개인의 추억을 얘기하는 것은 총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국감장에서 그 국감위원이 지금 국민의 추미애 관심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잘못됐다. 어느 정권이 공정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편가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막바지가 와였기 때문에 결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여기에서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자기 본분 갖춰서 일하면 됩니다. 예, 뭐 한마디만 붙이면 이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기소장을 말할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우리 검찰총장과 특수부는 이제 기소장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국민이 평가할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고 그건 그대로 놔두되 우리 기소장을 보고 판단하자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국회는 뭘로 말해야 됩니까? 국회는 입법으로 말해야죠. 이제 검찰 개혁해야죠. 되게 중요한 예, 말씀이시죠. 검찰 개혁하기 좋은 추수의 계절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국민적으로 역사의 봉우리를 넘는 기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역사의 봉우리를 넘는 기분으로 국회가 일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넘어가고 싶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여당에게 아픈 그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광장에서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개혁 대상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님, 현 정부의 경제, 외교 행보 어떻습니까? 광화문에 모이신 수많은 국민들께서 단지 조국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총체적인 경제, 외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뭐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국민들하고 가장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게 경제 부문 중에서도 고용인 것 같아요. 네, 고용. 이 정부는 뭐 입만 열면은 고용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뭐 같은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사상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의 홀인 30대, 40대 고용률이 나쁜 걸 넘어서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60대 이상의 정부에서 돈 대서 하는 고용만 좋을 뿐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 최대의 지금 실패가 다른 것보다도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경제 좋다고 백날 통계들이 돼도 발표해봤자 네. 그 통계 못 믿겠다. 그리고 그 통계가 가리키는 곳이 네. 30대, 40대 고용 참사인데 60대 정부에도 돈 된 고용률만 갖고서 고용 좋다고 얘기하면은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지금은 경제가 가서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2주 연속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보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대통령이 가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 좋다. 이런 말씀을 이제 행보를 하시는 거 보고 국민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언제 이런 데 신경 쓰셨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국 이 사태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한다. 네. 해라. 마찬가지 경제 부분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시고 우리 기업인은 기업인이 할 일을 하면 된다. 근데 왜 기업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정말 뜬금없고 난데없다. 삼성전자 가서 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하시는 네. 거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기흥공장인가에 여기 송전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이런 얘기들 지적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송전탑 문제가 현행 법령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 해결책을 갖고서 네네네. 이렇게 가셔야지 좋지 않았겠나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죠. 송전탑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 불신을 초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대안을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민병대 의원님. 기본적으로 경제의 모멘텀을 갖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세계 지식 포럼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17위.
작년엔 15위, 네. 올해는 이제 13위까지 올라섰어요. 그렇게 올라서게 된, 그 배경에 보면은 이제 인프라, 사회 인프라하고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IT 등 기술 혁신성, 뭐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은 특히 IMF 총재가 새로 취임하면서 독일하고 한국하고 세 개 나라를 탁 꼭 집어서 재정 확대 정책을 더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여유 있는 나라들이 더 네. 그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을 더 과감하게 펼쳐라 하고 이제 권유를 한 바가 있고. 세계 지식 포럼의 이제 평가를 보면 우리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기업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지만 사실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이제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세상을 바꾸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것은 기업이겠죠, 당연히. 얼마 전에 불황 탈출한 책이 이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바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랄지 주 52시간제랄지 이런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조절하면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보다 과감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 아마 이재용의 삼성하고 또 현대 같은 경우 대통령이 최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한 5번에서 10번 이상 몇 번은 만났던 것 가신 같아요. 것 뭐 같아요. 뜬금없는 일은 아니고요. 기업의 변화와 혁신, 세계적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지지와 격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 민주당에서 정경련도 방문하고 간담회도 열었고 그때 그 자리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영태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통계 뭐 수치 이런 것에만 국한된 사실은 잘못된 그런 뭐 성장, 안정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고 근데 싶어 하는 중요한 것 거는 같은데. 경제는 그 메시지인데요. 네. 뭐 정경련 갔었죠, 민주당 지도부가. 네. 근데 민주노총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다음날 꼬리 내리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가 소위 자본의 과잉이 아니라 노동의 과잉이라는 거 아니에요. 과잉을 넘어서 아예 그냥 그 자기가 이 경제 주체의 모든 것이냐 노동이 그 주도권을 잡고 판을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균형 있게 무언가 방향을 잡고서 나가야 되는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모든 국민들의 이 생각이시고 우리 존경하는 민병도 의원님께서 세계 지식포럼 WEF 통계 얘기하시는데 그 통계가 가리키는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간 인프라, 경제 인프라를 잘 쌓아왔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인다. 바로 노동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WEF 보고서에서 지적한 게 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노동 문제에도 촉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을 그러니까 같은 보고서를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좀 한국 경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이 30대, 40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이 사람들의 고용률이 지금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그 돌파할지 해결할지에 대해서 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예. 그냥 계속 재정 풀어서 그게 이제 결국 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계속 끌고 가겠다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제조업 모르겠습니다. 경쟁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30대,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이제 제조업이 그동안 중국한테 이제 추월 위기에 놓여 있고 뭐 또 일본이 다시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 의식하에 현대는 가서 미래차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 또 삼성이 디스플레이에 새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격차를 갖다 벌리겠다고 하는 거. 반도체에서도 이 초격차를 갖다가 더 크게 벌리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혁신 성장인 것이죠. 미래로 가는,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과거에 어떤 확인된 해법만 갖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우리가 이제 해법을 따갖고 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규제들을 법령을 고쳐서 뭔가 이 바꿔주는 거 이런 일을 해야죠. 그게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짧게 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법령은 국회가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자율차 시범 지역 포함하여 뭐 블록체인 시범 지역에서 지난 5월 달인가요? 6월 달 정부가 15개인가요? 도시별로 지역별로 그 특례 시범 지역을 지정을 했죠. 네, 일단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 두 분과 함께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